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의 중요성과 제가 하고 있는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 수술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에 따라서 어떻게 회복이 빨라지고 느려지는지, 일상 복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에는 비수술 치료로 증상 완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초기 단계에서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증상 완화가 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손목 보호대 착용, 소염 진통제 복용,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정중신경의 압박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는 주로 증상이 경미하거나 발병 초기 단계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또는 근력 약화가 나타나서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심한 증상이 없더라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예방되고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압박은 정중신경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을 방치하면 정중신경에 가해지는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손으로 가는 신경이 기능이 점진적으로 악화됩니다. 초기에는 일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가역적인 변화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 섬유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서 비가역적인 손상, 즉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중신경은 손의 감각과 이 엄지 쪽의 운동을 담당하는 중요한 신경인데요. 이 신경의 손상은 손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경 압박이 지속되면 신경 내부의 혈류 공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에 대사장애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경 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라는 그 피복이 있거든요. 껍데기. 그 껍데기가 손상되면 신경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보통은 껍데기만 손상이 되면 나중에 다시 신경이 회복됩니다만 수술 후에는 이 손목 신경은요, 껍데기만 손상이 되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신경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결국 영구적인 손상이 고착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손의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가 자꾸 진행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진행됨에 따라서 손의 감각 저하와 근력 약화가 자꾸 나빠지는데요. 초기에는 주로 밤에만 손가락 저림이나 통증이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주간에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감각 저하는 주로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점차 손바닥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로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섬세한 작업이 어려워지고요. 예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작업들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일상생활이 불편하죠. 단추 채우는 동작도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근력 약화는 주로 엄지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띄우는 이런 동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평평해지게 되고요. 뭔가 기능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불편한 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편하긴 불편한데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네 번째, 수술 지연은 신경 회복 가능성을 낮추고 후유증 위험을 높입니다. 신경 압박이 장기간 지속되면 신경 섬유의 변성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특히 이 엄지 쪽에 근육 위축이 진행되어서 납작해진 경우,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면 여기가 툭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납작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근력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 경우는 평평했던 근육이 점점 살아나면서 회복이 완전히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수술 후에 저림 증상이나 통증의 회복 기간도 좀 길어지게 되고요.
일부 환자들은 아무리 수술을 잘했어도 영구적인 감각 이상이나 계속 물건을 떨어뜨리는 그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미루는 동안에 환자들은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 저하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을 미루면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등 이런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적절한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최소절개 접근법은 빠른 회복과 적은 통증으로 일상 복귀를 앞당깁니다. 제가 하는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은요, 손바닥을 절개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통증이 적습니다. 일단 수술 후에. 그리고 회복이 빠르고 재발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요. 손바닥을 째는 방법은 재수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손바닥을 절개했던 환자들도 재수술이 가능해서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도 당연히 빨리 할 수 있고요. 직장으로 복귀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죠.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경을 직접 압박하는 그 속에 있는 인대만 제거하고 겉에 피부와 피부 밑의 조직들은 그대로 놔두는 거죠. 미용에도 좋지만 통증에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기능도 빨리 돌아오고 재발도 적고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러나 이 방법이 모든 환자에게 다 되는지는 좀 환자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 방법이 어려운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도 이 수술 방법을 정말 어렵게 배웠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근데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너무 어려워요. 할 때마다 어려워요. 수술이 간혹 좀 수월하게 잘 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모든 수술의 경우에 어렵습니다. 합병증은 굉장히 낮아요. 여태껏 크게 문제가 생긴 적이 없고 감염된 적도 없었고 신경을 손상시킨 적도 없고 수술 후에 경과가 굉장히 안 좋은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최소절개 접근법을 통한 수술은 여러분들의 일상 복귀를 빨리 도와주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술이 꼭 필요하고 시간이 좀 적다고 하면 제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무슨 내시경 방법도 있고요. 또 실로 하는 방법도 있고 손바닥을 절개하긴 하는데 손바닥을 좀 적게 절개하는 방법도 회복이 약간은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손목을 절개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손바닥을 절개하는 방법은 적게 절개를 하더라도 회복이 약간 느린 건 있습니다. 통증도 조금 더 많고요. 여러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병원에 가서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 손상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법, 제가 하는 최소절개 손목 접근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